안녕하세요. 평택 지제역방송국입니다. 오늘은 브레인시티, 뜨거운 브레인시티, 점포주택을 어떻게 건축할까 고민하는 분들, 또 점포주택을 사서 임대 수익을 원하는 분들, 또 내가 있는 땅을 점포주택을 어떻게 건축할까 고민하는 분들이 저희 오늘 방송을 들으면 많은 유익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번 참고하셔서 이 영상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차는 브레인시티가 어떤 곳인가를 한번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점포주택이 어떻게 건축을 해야 되는가, 그 지구단위 계획 위주로 살펴보고, 이쁜 좋은 디자인 사례를 10군데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레인시티 점포주택을 분석을 하겠습니다. 브레인시티가 어디 있냐? 브레인시티는 아주대학병원, 카이스트대학, 한경대학교, 국제대학교가 몰려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산업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표시한 노란색 부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15,000세대, 15,000세대가 지금 분양 중에 있고, 또 분양한 것도 있고, 내년 9월부터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교통을 보면은 먼저 동서로는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가 달리고 있고, 우측으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경부고속도로가 다니고 있죠. 그리고 이제 기차는 이 1호선, 그다음에 GTX, KTX, SRT 5개의 역이 교차되는 곳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변 시설 중에서 제일 각광받는 곳이 아주대병원이죠. 그래서 아주대병원이 브레인시티에 자리 잡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대병원은 이 미군이 사고가 났거나 병원 수술을 할거나 수혈이 필요할 때는 아주대병원과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군 군인들은 아주대병원을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평택에 아주대병원, 종합병원이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카이스트대학이죠. 카이스트대학이 부지가 지금 확정이 되어 있고, 이제 그 삼성 반도체의 우수한 인력들이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죠. 카이스트대학에 입점을 개교를 해서 같이 산학 협력이 되는 곳이 브레인시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국립대학교, 한경대학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업 네트워크는 이 브레인시티의 가까운 곳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있죠.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송탄 일반산업단지, 7개 일반산업단지, 그 다음에 평택 일반산업단지, 3개 산업단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브레인시티 내에 산업단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도시와 차이 나게 아파트가 있고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이 자족도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 과제, 지구단위 계획, 점포주택에는 어떤 곳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 건폐율은 60%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한 60%를 지을 수가 있고, 용적률이 180%입니다. 180%. 그리고 높이는 4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40%, 연면적의 40%가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가 있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땅이 예를 들어 100평이다. 그러면 한 40평 정도를 1층에 상가를 두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그 주차 대수에 따라서 이제 주택이 예를 들어 한 주차를 한 4대 정도 계획을 잡으면은 위로 한 4세대, 5대는 5세대, 그럼 상가가 줄어들겠죠. 이런 시뮬레이션을 잘 해서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상가에 대한 수요가 많은가, 이걸 봐야 되고, 만약에 상가에 대한 수요가 없다 그러면은 포기하고 과감하게 주택으로 짓는 것도 저희는 추천해 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그 이쁜 디자인 사례를 살펴보는데, 상가를 조그맣게 배치한 것도 있고 크게 배치한 것도 있고, 그러면 내 땅이 어느 정도 장사가 될 수 있는 위치인가, 그걸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은 아까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소비자, 내가 장사하는 임차인에 대한 소비자, 그리고 이 건물을 내가 져서 사겠다는 수요자 앞에 맞춰서, 니즈에 맞춰서 디자인을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디자인 사례를 한번 10군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서울 마포구에 4층짜리 주택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1층에 상가를 조그맣게 두고 그다음에 2층, 3층, 4층을 좀 아름다운 좀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인 마포 4층짜리 점포주택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뜨거운 곳이죠. 여기는 서초동입니다. 서초동에 5층짜리인데 1층 상가를 이제 통유리로 해서 좀 이쁘게 만들고 여기는 이제 땅이 좀 편차가 있어서 이제 지하에 이제 주차장을 배치한 사례인데 예를 들어 땅이 조금 이렇게 경사가 있으면은 이제 주차장을 배치하고 이제 그 1층 피로트에다 두고 그다음에 1층은 이제 상가, 2, 3, 4층은 이제 주택으로 개비한 거죠. 역시 강남이다 보니까 이 스타일이 좀 차별화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새로운 디자인에 도전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세 번째, 둔천동에 있는 5층짜리 점포주택입니다. 그래서 이 뭐랄까 좀 디자인이 롱블릭 타일로 했어요. 롱블릭 타일. 저희가 이제 디자인 잡은 것 중에서 롱블릭 타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추세는 롱블릭 타일을 1층 외관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점자 블록을 해서 좀 디자인을 잡아놓은 거죠. 그래서 상가와 이 롱블릭 타일이 좀 이렇게 조화롭게 된 강동구에 있는 서울 강동구 둔천동에 있는 점포주택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성수동에 있는 5층짜리 주택입니다. 성수동. 1층에 상가가 있고 2, 3, 4층에 주택이죠. 그래서 우측에 내부 사진도 있는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내부 공용 공간에 대한 디자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집 내부에 대한 디자인을 많이 했는데 요즘 추세는 공용 부분, 엘리베이터라든지 복도라든지 주차라든지 이런 곳에 디자인을 많이 감안한 곳이죠. 그래서 요즘에 뜨거운 성수동 5층짜리 점포주택 디자인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면목동에 있는 4층이죠. 이것도 롱브릭 타일인데 좀 뭔가 이렇게 박물관 같고 예술관 같은 그러한 통창으로 해서 이쁘게 만든 면목동 4층에 있는 점포주택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이제 성남구에 있는 4층짜리 주택이죠. 이것도 이제 보면은 좀 상가가 1층에 어우러져 있으면서 이제 주택에 대한 그 디자인이 좀 차별화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 고양시에 있는 4층짜리 점포주택입니다. 제가 이걸 추천해 봤을 때 이 고양시에 있는 4층짜리 점포주택도 좀 이 디자인이라든지 외관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렇게 해서 1층은 저 카페 위주로 했고 2, 3, 4층은 주택이 좀 유럽 베네치아에 있는 그러한 그 아름다운 주택을 선보인 디자인 사례입니다. 8번째는 과천에 있는 점포주택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상가르고 이제 삥 둘러서 이제 주차를 대여한 건데 좀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집을 점포주택을 한번 브레인시티에 선보이는 것은 어떤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9번째는 양평 4층짜리 점포주택입니다. 좀 큰 부지인데 좀 이렇게 좀 디자인이 좀 어울리죠. 그래서 4층에 이제 주택 보면은 이제 방을 좀 아름답게 이렇게 배치한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10층 양재동에 있는 서울 양재동에 있는 5층짜리 점포주택입니다. 이거는 이제 2층도 유리를 많이 배치해서 전체가 상가인 듯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점포주택이 전체가 상가인지 이러한 것을 좀 생각날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신도시, 특히 브레인시티는 제일 먼저 건축하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포주택이나 상가 있으면은 남들보다 빨리 건축을 해서 좋은 그 입점자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곳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신도시, 특히 브레인시티는 제일 먼저 건축하는 곳이 좋은 점이 많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먼저 건축해야 좋은 임대료, 좋은 업종, 것을 선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점포주택은 MD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짓는 땅에 1층에 카페가 들어서 놓을 것인지 아니면 학원이 들었을 건지 아니면 미장원이 들었을 건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전체 건물에 대한 MD 디자인을 짜는 것이 좋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브레인시티는 아주대학병원, 카이스트대학, 한경대학, 국제대학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조해서 디자인을 잡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에 금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돈으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건축 자금을 금융으로 이용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꿀팁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금이 여의치 않을 때는 이제 돈 있는 시공사를 선정을 해서
후불 공사로 하면은 자금이 좀 적게 들겠죠. 그리고 제일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코스트를 낮추고 밸류를 높이는 건물을 건축하자. 돈을 적게 들여서 밸류를 높이는 건물을 건축하는 게 디자인의 핵심입니다. 이노베이션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건물을 지을 때 너무 비싼 건물보다도 이렇게 좀 저렴하면서도 좋은 건물을 짓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짓는 그 소비자 니즈는 건축주가 아닙니다. 소유자의 니즈는 건축주가 아니고 임차인이고, 이 건물을 매수하는 사람이 소비자니까 그 니즈에 맞게끔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평택 지적방송국에서는 브레인시티 점포주택 꿀팁에 대해서 제가 좀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